자, 다음은 역시 이제 국회 상황인데 갑자기 꿀이 등장합니다. 꿀. 꿀은 통상 표현 중에서 굉장히 좋다라는 의미로 쓰이죠. 달콤한 꿀. 이게 국회에서 좀 등장을 했어요. 무엇인가 하면요. 첫 번째가 윗부분이다. 지난 8일 법사위 전체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죠. 그리고 야당 의원들이 이제 공수처 법안 관련해서 막 여러 가지 항의하는 와중에 윤호중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평생 독재의 꿀을 빨더니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 독선적 행태다. 이렇게 반발하면서 한 얘기인데, 자, 그럼요, 먼저 요 발언, 어떤 발언인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독재로 그만자! 독재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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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이제 와서 상대 정당을 독재로 몰아가는 이런 행태야말로 정말 독선적인 행태입니다. 자, 저 발언이 됐고 알려졌죠. 그러자 이거에 대한 반응, 반발이 나온 겁니다. 이 아래로 가겠습니다. 윤희수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내 평생 본 꿀은 586 꿀이다. 이들이 꿀 타령을 하니 어이가 없다. 이렇게 또 반박을 합니다. 다음 화면 또 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제 작년에 이른 이들 시스템을 망가뜨리면서 항구적으로 꿀을 빨겠다고 한다. 이러면서 또 엄청나게 또 비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꿀 논쟁처럼 비춰졌습니다. 자, 그럼 이준석 전 최고위원하고 현근택 전 부위원장, 과연 누가, 지금 여기 보면 사실은 누구하고 얘기할 때 뭐 당신이 꿀 빨아 이러면 이거 싸움 납니다. 이게 거친 표현이에요. 그래서 순할 좀 하겠습니다. 꿀을 누가 섭취했는가로요. 순할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근택 전 부위원장. 누굽니까? 꿀을 지금 섭취하고 있는 건. 아마 이게 뭐 누구를 특정하면 아마 서로 좀 비난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저는 이 방송이나 나올 때마다 항상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금 보수 야당의 집권이 제가 보기에 한 60년 됩니다. 해방 이후에. 48년 선거하고 나서 예. 97년, 그러니까 98년에 어쨌든 출범했으니까요. 그때 한 50년, 그 이후에 한 10년인데 그럼 한 기간상으로 한 60년 정도 돼요. 물론 뭐 윤희숙 의원 개인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정당을 얘기하는 거니까. 근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제 국민의 힘이라는 정당의 그 전신, 전전신 이런 걸 말씀하시는 어쨌든 거예요. 이어온 거죠. 자유당부터 쭉 공화당으로 이어왔는데요. 뭐 민자당이 출발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그 이전부터 자유당, 공화당 이어볼 수 있는데 그럼 한 60년이고 저희 민주당 계열이 집권한 게 지금으로 한 14년 차 정도거든요. 15년 차. 이제 그림 잘 못 그리는데 이제 4배라 그랬는데. 지금 저게 꿀단지. 꿀단지 그렸는데 제가 그림 잘 못 그립니다. 큰 거하고 작은 걸 그렇죠. 그리셨네요. 그러니까 집권 기간으로 보면 한 4배 정도 됩니다. 그럼 둘 다 지금 저 단지에는 꿀이 담겨 있습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제가 꿀이 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근데 지금 저도 개인적으로는 우리 민주당에서 586이 이제 조금 빨리 물러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주당 계열의 집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연 우리 보수 정당보다 그렇게 오래됐거나 아니면은 그동안 많은 권한을 누려왔느냐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결국 물론 기간만큼 권한을 누리지는 않았겠지만 어쨌든 지금 한국 사회에서 봤을 때 저는 그래서 뭐 민주당이 뭐 25년 집권, 30년 집권 해야 오히려 균형이 맞는 게 아닌가라고 항상 갖고 있거든요. 기간을 본다 그러면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누구를 탓하기 전에 기본적으로 뭐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런 논쟁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제 어찌 보면 약간 주류의 교체 과정이거든요.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봐요. 대한민국 주류가 교체되는 과정인데 사실은 또 쉽게 물러나지 않거든요. 과거에 어쨌든 뭐 오랫동안 기득권을 가져왔던 사람들이 이런 논란은 제가 봐도 뭐 앞으로 1, 20년 계속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인물의 말이 틀리지 않았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러면은. 그 말을 제가 직접적으로는 잘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저 꿀단지로 크기가 좀 다르다라고 표현을 해주신 것 같아요, 지금. 이준석 전 최고위원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저는 둘 다 독재한 거 맞죠. 예를 들어서 군사 독재라는 것도 있었고 지금 민주당이 하는 뭐 친일몰이 이런 거로 하는 이제 사실 민중 독재가 있는 것인데 저는 결국엔 군사 독재라는 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에서 역사 발전의 필연적 과정으로 전후에 겪어왔던 것이고 우리는 민주화 운동을 통해서 좀 빠른 시기에 극복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성과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다만 이제 군사 독재 시절에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부패 문제나 이런 게 상당히 적었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나라들 인도네시아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그 군사 독재 지도자들의 부패 때문에 예를 들어 원조를 한
뭐 1조 원 해주면은 그 중에 50%는 어디 가고 없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것들 통해 가지고 경제 발전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지금의 상황이 있는 것이고 예. 저는 지금 예를 들어 586 꿀이라고 표현된 지금 민중 독재하시는 분들의 그러면은 그 혜택이라는 것이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있느냐. 이분들이 정권 잡아서 독재라는 건 독단이거든요. 독단을 통해 가지고 야당의 합의 없이 그렇게 추진한 법들이 과연 그럼 좋은 결과를 낳고 있느냐. 예를 들어 집을 살 수 없게 되어버린 것. 부동산법 누가 통과시켰습니까? 자기들끼리 알아서 했습니다. 예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해가지고 일자리 난을 일으킨 거 자기들이 알아서 했습니다. 야당의 반대에 무릅쓰고. 독재에서 결과가 안 좋으면은 책임을 좀 져야 되는 겁니다. 지금 이번에 검찰 개혁이라는 것도 얼마나 독선적입니까? 야당 얘기 안 듣고 국민 얘기 안 듣고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고 있잖아요. 결과 안 좋으면 책임지십시오. 그게 독재에 따르는 책임 정치거든요. 그럼 책임도 안 지려고 그러잖아요. 네. 제가 듣기에 좀 거북한 말이 있는데요. 30초 드릴게요. 예, 뭐 민중 반론하실 거 독재, 하세요. 586 독재라는 말이 어디서 나온지 모르겠어요. 민중 독재하면 보통 이제 뭐 프롤레타리아 독재, 사회주의 전체주의 얘기하는 거죠. 지금 독재 효과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절차적으로 다 보장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잖아요. 예전에 이승만, 박정희 때는 이런 말 하면 당장 잡혀갔죠. 그거를 독재다.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적절하지 않은 표현인 것 같습니다. 지금 꿀 얘기하는데 사실 원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꿀은 국민들이 좀 드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왜 정치 세력들이 서로 꿀 먹는다고 지금 손가락질을 하는 걸까요? 약간 이해가 잘 안 되는 상황 같기도 한데 박찬 교수님하고 네. 윤영걸 대표님께도 한 1분 정도 시간 드릴게요. 어떻게 보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60년 꿀을 빨든 14년 꿀을 빨든 국민들 눈에 볼 때는 서로 꿀 빠는 겁니다. 20대 청년들에게 도대체 저들의 모습이 뭘로 보일까? 산업화 세력과 민주화 세력이 공과가 다 있습니다. 그들만의 이분법, 그들의 정치, 이거를 갖다가 여전히 반복하고 있어요. 20대 청년들에게는 부동산도 절벽이고 사교육도 절벽이고 정규직도 절벽입니다. 그러면 민주화 세력이든 산업화 세력이든 그 20대 청년들에게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게 국민들에게 꿀을 주는 거지. 60년 꿀 빨았으니까 이제 그만 빨아라. 14년 꿀 빨았으니까 니들도 꿀 빠는 거 아니냐 얘기하는 게 그건 전형적인 이분법의 잣대를 서로 들이밀고 있는 거다. 좀 그런 점에서 청년들이 넘사벽의 양극화에 좌절하고 있는데 지금 자기들끼리 서로 꿀 빤다고 얘기하는 거야말로 전 국민들이 정치권을 싫어하는 가장 핵심적인 본질을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두 분이 말씀하실 거는 청년들에게 꿀을 이런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 걸로 들리네요 지금요. 윤영걸 대표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까 독재냐 뭐 독재 아니냐 그러는데 그거는 뭐 나중 일이 얘기 따로 하겠지만 독주는 분명한 것 같아요. 지금 최소한 독주다. 최소한 독주는 지금 법이란 모든 거 야당 의견 깡그리 무시하고 하잖아요. 왜 이렇게 급하게 하겠어요? 검찰 공수처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동산이라든지 뭐 이번에 노조 강화하는 법이라든지 기업 규제 여러 가지를 왜 이렇게 서둘러서 하냔 말이에요. 거기에 저는 현근택 변호사 얘기에 답이 있다고 봐요. 꿀빤 기간이 4분의 1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꿀을 빨리 빠르려고 저 고성능 압착기를 동원해서 꿀을 빠는 거 아닌가. 압착기요, 지금. 그렇죠. 좀 있으면 꿀단지가 좀 빨리 뺏기게 생겼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사자가 그 동물을 한 마리 잡았는데 사슴 한 마리 잡았는데 지금 독수리가 이게 먹고 있는데 지금 하이에나가 또 올 것 같으니까 빨리 먹고 좀 도망가려고 급한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천천히 좀 공수처법이나 뭐 기업 규제법이나 여러 가지 법들을 좀 소통하고 대화하고 상대방을 그 들으면은 상당히 개선될 여지도 많은데 일방적으로 막 밀어붙이거든요. 저는 거대 여당의 오만도 있지만 또 마음이 굉장히 조바심. 아무리 생각해도 이 정권을 재창출하기가 좀 불안한 감이 좀 있는 거 아니냐. 그래서 있는 동안에 재벌, 언론, 그리고 검찰 세 개 하나는 반드시 손을 보겠다. 우리 손으로 장악하겠다. 이런 좀 그 과도한 좀 욕심이 있는 거 아니냐.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제가 잠깐만 한마디 할게요. 왜냐하면 뭐 또 반론하시겠나 봐요. 뭐 그렇게 해서 건 아니고요.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2004년 그 4대 개혁 입법 처리를 실패하고 그 이후에 뭐 정당도 쪼개지고 또 집권이 실패한 경험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뭐 당 지지자들이나 분들 보면요. 아니 180석이나 줬는데 뭐 하고 있냐. 오히려 더 늦었다. 이게 아니 그동안 선거 끝나고 회의를 몇 번 했는데 이 법 하나 못 했냐라는 얘기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독주에 말씀하신 대한 것처럼 반론을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늦었다. 그리고 개혁 당연히 180억 줬으면 그거에 맞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걸 또 인정 안 하고 독주도 한다 그러면 총선을 뭐하러 하죠? 국회의원 뭐하러 뽑아요? 그냥 똑같이 합의하면 되죠. 저는 오히려
국민들의 그 지지를 받았던 정당이 그 역할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그거에 하는 게 오히려 좀 더 늦어지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를 뭐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처럼 뭐 장악해서 한다.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아까 전제드렸잖아요. 그동안에 주류 역할을 해왔던 보수였던 정당들이 그의 기득권을 뺏기는 거에 대한 이제 두려움이 있는 것인데 그거는 저 어쩔 수 없는 교체 과정이라 보는 것이지 그거를 앞으로 뭐 40년 동안 빨아야 된다 이렇게 해석하신다고 그러면 저는 민주주의 자체를 그러니까 부정하는 뭐 독주에 거예요. 대한 약간 반론을 말씀해 주셨어요. 여기 가만히 보면은요, 이게 뭐 독재의 꿀 무슨 꿀 얘기가 나왔는데 사실 또 이 면을 보면 여당과 야당이 서로를 바라보는 진짜 속내가 무엇인지도 언뜻 드러난 것 같기도 합니다. 서로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 타협이 되겠습니까? 이게 또 이런 내용까지 좀 전해드렸습니다.